기원전 2세기 동과 설을 잇는 길이 열렸다. 중국의 시안에서 서역에 이르는 18,000km의 교역로, 이 길이 실크로드라 불려진 동서무역로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 오고 간 것은 비단과 보석 같은 물자만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가 길을 따라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종이에 기록된 수천 년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흘렀으며 사상과 종교가 넘나들었다. 그것은 문명의 길, 바로 페이퍼로드였다. 페이퍼로드는 실크로드를 넘어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와 지중해를 건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뻗어나갔다. 기계화된 제재 기술은 태평양을 건너 19세기 말 중국으로 전해졌다. 2000년의 세월 속에 종이는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것이다. 페이퍼로드를 따라 이루어진 이 종이의 여정은 인간 정신과 문화의 전파로였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발달 여정의 다름 아니었다. 인류 문명의 쉼없는 흐름, 그 세계로 안내하는 길이 기록으로 남은 종이에 있다. 인류 문명사의 물줄기를 바꾼 종이. 이제 그 여정을 되짚어 문명 대탐사를 시작한다. 책을 불태워버려라! 기원전 213년 진시황의 분서갱유. 기록이 사라지고 유생들이 죽임을 당했다. 한순간의 불길로 인간 정신과 문화의 찬란한 업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지식과 사상의 집정, 사회의 변화와 문명의 발달, 그리고 기록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 막을 수 없었다. 300여 년 뒤, 인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위대한 발명과 만난다. 그것은 바로 종이였다. 정신의 궤적과 삶을 기록하고 문화를 표현해온 종이. 중국 문명을 담아온 종이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쓰촨성의 자장 지역.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름 높다. 자장 지역은 예로부터 제지의 고향으로 불려왔다. 이곳 금화촌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전통 죽지를 생산해 오고 있다. 3m 가까운 높이의 대형 찜통. 주민들이 삶은 대나무로 작업이 한창이다. 엿새 동안 대나무를 삶아내고 이를 부드럽게 하는 작업. 이처럼 힘이 많이 드는 공정은 주민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
공방 한쪽의 재단실에서는 2m 40cm의 대형 죽지로 마무리 작업에 분주하다. 1도 100장, 한 번에 100장가량의 종이를 가지런하게 잘라낸다. 이곳 금화촌의 죽지는 과거 시험에 공식 종이로 지정될 만큼 그 품질이 뛰어났다. 지금도 고급 서화용지로 명성이 높다. 在这个自古以来就是吃土跟着饭的，全是自草字以来，就是全部草字，60%、70%人草字。 제지 책임자인 양전효 씨는 수시로 마을 뒤편의 대나무 밭을 찾는다. 대나무 관리 또한 종이 제조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빛을 받기 좋게 대나무를 솎아주고 섬유 조직이 발달한 대나무를 원료로 사용한다. 금화촌에는 죽지의 원료로 적합한 백협죽과 수죽이 많이 자란다. 它的不就要差一点，像我们这个油砂土，它这个竹子啊，纤维比较细，再说它这个不是那个棒棒瓷。 因为纤维的比较可以的，但是这个草的纸的话，大头的纸。 금화촌에서는 400여 년 전부터 대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개 마나 나무 껍질을 사용하는데 이곳에선 지역 특산물인 대나무를 활용한 것이다. 주로 늦은 가을에 대나무를 잘라내 종이를 만든다. 고품질의 종이를 생산하는 데는 질 좋은 물 또한 필수적이다. 금화촌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사용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왔다. 죽지 제조는 크게 25공정을 거친다. 우선 대나무를 물에 담가 불리는 데 20일 정도 지나면 섬유 성분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된다. 이를 잿물과 석회수에 담가 삶아낸 뒤에 두드림 작업을 거친다. 알칼리성인 잿물과 석회수는 종이의 산화를 방지해 변색을 막아주고 종이 강도를 높여준다. 삶고 두드리는 작업은 대나무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질 좋은 원료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삶아낸 대나무가 식기 전에 이를 수조에 넣는다. 제조 과정에서 나온 석회와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하는 작업이다. 전통 죽지 제조는 70번이 넘는 손길을 거친다. 그 수고로움으로 종이는 1000년을 견딘다고 한다. 삶아서 처리한 원료에는 분산되지 않은 섬유가 남아있다. 고운 입자의 종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섬유를 짧게 끊어내고 섬유의 강도를 높인다. 이제 종이를 뜰 차례. 대나무는 완전히 분해돼 솜 모양의 펄프 상태가 된다. 대나무로 만든 얇은 발로 섬유를 건져내고 이어 발을 분리해내면 물기 머금은 종이가 나온다. 但是我这个最大的独特，摸起来像绸子，很光滑，很入手，贴下一照，像一面镜子。我就是看起来就像一面镜子一样。我的这个纸的特征就是这个。 마지막으로 건조 작업을 거친다. 벽에 종이를 붙여 말리는데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반나절 정도 건조시킨다. 수십 번의 손길을 거쳐 이제 마무리는 자연의 몫으로 돌려진다.
금화천의 죽지는 지질이 희고 유연하며 수묵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계로 만든 종이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섬세함이다. 我们炒的纸质量最好，只有我这一家，也找不到二家。 중국은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종이를 만들어 왔다. 지역 풍토와 원료, 쓰임새에 따라서 기능과 질감이 다른 여러 종류의 종이가 사용됐다. 종이 사용 초기에는 마로 만든 종이가 많이 생산됐다. 이후 뽕나무와 꾸지나무 같은 나무 껍질로 만든 수피지 사용이 늘어났다. 자연 원료의 멋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공을 해 색감을 더하고 기능을 보강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자가 기록되고 그림이 그려졌다. 노래와 이야기가 담겨지고 삶은 풍부함을 더해갔다. 我们可以设想一下，就是如果说是我们的历史上的一些科学技术的成就，或者是这个一些在 行政管理上的一些经验，我们文化的发展，要是没有纸的话，这些东西就不可能很好的保存下来。你说的这个，你已经说到了它的重要性哈，就是它作为这个文化载体啊。 중국 남부 지역의 후난성 레이양. 종이를 발명했다는 채륜의 고향이다. 채륜의 생가터에는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종이로 예를 올리려 한다. 정갈한 종이를 준비해 조상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한다. 황제가 즉위할 때도 이 종이돈을 태워 예를 갖추었다. 然后就是蔡伦他发明纸以后呢，我们以后就实实在在都那好方便了，又轻快是吧？写上面就越好。这个当然我们骄傲，他是我们中国人了，是不是啊？又是我们耒阳，那更加我们值得骄傲的。 중국 사람들에게 종이는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다. 성인으로 추앙받아온 채류는 중국 문화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기 63년경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채륜. 그런 채륜이 어떻게 종이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채륜은 13살 무렵 환관으로 궁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어쩌면 불행이었을지도 모를 이 환관이란 신분이 종이와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20대 중반 무렵 채륜은 궁중물품을 제조하는 공방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이때 당시 기록 매체의 불편함을 절실하게 체험한다. 채륜은 곧 이를 대체할 연구 작업에 뛰어든다. 궁궐 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찾아 의문점을 조사하고 경험을 축적했다. 든든한 후원자도 있었다. 황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조사와 실험 작업에 힘을 쏟게 된다. 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실험이 계속되고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인 105년 마침내 한나라 황제에게 결과물을 바친다. 새로운 문화의 물줄기를 틀 역사적 사건, 채륜의 종이가 발명된 것이다. 这个中国的书写材料啊，就发生了一个根本性的革命。而这个革命呢，那么不仅对于中国的后来的历史发展产生了深远影响，那么对于中国周边地区啊，也产生了重要的影响。什么方面？我想的话，我们整个一个是方便了各个地方的这个人们啊，他的这种这个书写，而且呢方便了文化的传播和文明的进步。那么对于整个世界文明的发展呢，起了巨大的推动作用。 종이를 사용하기 전에도 문명은 존재했고 사람들은 기록을 남겼다. 중국 북서부
둔황 지역 외곽. 이곳 위먼관을 통과해 서쪽으로 가면 텐샨 산맥을 만나고 길은 중앙아시아로 이어진다. 위먼관은 이 지역 실크로드를 지나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다.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설치된 위먼관은 한나라의 변방 요새였다. 당시 길게 늘어섰던 장성은 사라지고 지금은 출입문만 남아있다. 관리인 부부가 2000년 전 유적지에 번성했던 시절을 전해준다. 因为当时啊，这是一个军营，房子比较多，他到这个商队啊，到这个地方可以这个休整，可以披风遮雨，休整一个阶段，再向东走，再进，或者再朝西走，再走。 한무제는 이곳에 위먼관 도의부를 설치해 외침에 대비하고 교역로를 관리했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으며 이곳 국경을 넘을 땐 반드시 통행증이 필요했다. 是东来的这个驼队啊，他一般都在茶叶丝绸朝西走，他必须进了那个门。 他进去只有受过这个检查以后，领头人到都尉府办理这个出关文牒，然后他出关。 그 시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표식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나무로 만든 한나라 시대의 출관 문첩이다. 위먼관의 군사 전망대를 통과할 때 이 통행증을 제시했다. 위먼 도의부 소속 장수가 지녔던 통행증도 전해진다. 고망 후장이란 직책을 가진 장수가 위먼에서 거고정을 통과할 때 사용됐다. 종이 이전 시대의 기록 매체는 나무였다. 주로 대나무를 잘라 만들었는데 세로로 한두 줄씩 기록했다. 이를 죽관이라 했으며 여러 개 합쳐 묶은 것을 책이라고 했다. 목관은 일반 나무로 만든 기록 매체였다. 이 목관과 죽관을 합쳐 간독이라 불렀다. 좁고 긴 조각 형태를 간, 비교적 넓은 것을 독이라 해 구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간독에 직접 글을 써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록을 남겼다. 칼로 글을 새겨 사용하기도 했다. 간독은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이미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간독을 중국 최초의 서적 형태로 보고 있다. 양쯔강 요역에 위치한 후난성의 리예 지역.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인 이곳은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시골이었다. 하지만 산사댐이 건설되면서 많은 지형 변화를 겪게 된다. 2002년 이 지역 수몰 예정지 일대에서 문화재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리에 역시 조사 지역 중 하나였지만 초기만 해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던 2005년 기원전 시기에 고성 흔적이 발견됐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조차 믿기 힘든 결과였다. 那我们都想不到，我们那是想不到，我们年纪不大嘛，才60来岁都想不到。尤其是农老师的耐心，他细致，他农老师功劳还是农老师的功劳。 즉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고성의 흔적을 조사하던 중 이번엔 오래된 우물이 발견됐다. 이곳 우물터를 중심으로 곧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만여 점에 달하는 진나라 시대의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바로 죽간이었다. 이는 진시황의 병마 용갱 이후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다. 리의 발굴 죽간은 수량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이전의 죽간을 능가했다. 它那个这个竹简内容呢，包括了一些土地买卖、财产的继承，包括军粮、邮政、行政管理，还有一些就是说他的书信那个往来。 유적지 주변의 공사장, 당시 발견된 죽간을 모형 삼아 담장을 만들어 놓았다. (2200여 년 전) 진나라 시대의 구구단이다. 이 죽간 구구단 이전엔 후대인 한나라 시대의 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구구단 유물이었다. 발굴 죽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리의 일대는 진나라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임이 드러났다. 리의 죽간은 중국 고대 사상 연구의 새로운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고대의 사회상을 보완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一类呢是文书，就是一些地方的一些这个档案资料啊，比如说这个户籍啊、这个人口啊，或者一些赋税啊等等，这方面呢属于一种文书性质的。另外一类呢就是当时的一些人们阅读的书籍，而且当时就是以书籍的形式供大家阅读的。 간독의 시대였던 춘추 전국시대는 계속되는 전란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여러 학자가 활동하고 유파가 형성된 사상과 학문의 장족이었다. 제자백가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사상과 학문은 고스란히 간독에 기록됐다. 所以说，它对于承前能起到承前启后的作用。 对于我们就是把前边的一些资料能保护下来，为我们后人呢，就是研究中国古代的历史，研究那个什么东汉以前的文献历史，还有我们研究一些古人的思想，它起到了非常好的一个传承作用。 최근 중국으로 반환된 죽간 도덕경.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해 도가사상 원전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도가사상을 일으킨 노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의 삶을 주창하고 이를 도라는 개념으로 집약했다. 유가의 공자는 이런 노자의 사상을 배척하지 않았으며 노가 사상가들도 유가 사상을 폄하하진 않았다. 하지만 후대 들어 유가와 도가는 갈등과 반목을 일으킨다. 이는 기원전 3세기 무렵 노자의 도경이 도덕경으로 개작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반유가적 내용이 도덕경에 삽입된 것이다. 도경에서 말하는 계략과 궤변이 후대 도덕경의 동일한 구절에서 성스러움과 슬기로움으로 변한다. 이처럼 개작 도덕경에서는 공자가 중시한 성스러움과 어짐, 의로움을 버리라고 한다. 도덕경의 기록을 조작함으로써 유가의 사상을 부정한 것이다. 개작의 주모자는 진시 황제와 책사인 이사로 추정된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며 강력한 전제 정치를 펼쳐나간다. 하지만 유가를 비롯한 일부 제자 백가는 이런 진시황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진시황은 책사인 이사의 건의로 엄격한 사상 통제를 단행한다. 기원전 213년 마침내 황제는 분서를 명한다. 진시황의 전제 정치에 위협이 되는 유가와 제자 백가 서적이 불길에 사라진다. 이듬해 학자들까지 죽임을 당한다. 진시황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기록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뜻에 맞는 정치를 펼쳐나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황제로부터. 진시황은 처리해야 할 문서를 무게 단위로 정했다. 하루에 처리한 문서가 대략 120건, 무려 72kg에 달하는 무게로 기록 과정 자체가 힘든 작업이었다. 황제의 명이 적힌 간독은 수레에 실려서 전국에 전달됐는데 무게와 부피로 인해 관리와 보관에 어려움이 많았다. 간독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일화가 전해온다. 한나라 무제 때 동방삭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관직을 받아 자신의 뜻을 기록한 상서를 황제에게 올리니 죽관으로 3,000개. 상서를 읽기 위해 2사람을 시켜 죽관을 받들게 했는데 동방삭이의 상서는 2달이 지나서야 겨우 끝을 볼 수 있었다. 간독과 함께 견백이라 불린 비단에도 글을 썼다. 비단은 문자 기록뿐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데도 사용된다. 하지만 값이 비싼 비단은 왕실과 소수 귀족층의 전유물로 널리 사용되긴 어려웠다. 当时呢，很多我们中国一些古代的一些技术，就很少有拿这个书、文字把它的工艺过程详细的记录下来的，所以是已经暴露出来了。这个不管是这个民间的生活、社会的发展、经济的发展，对纸的稀缺呀，都是提到议程上来了。 都是非常迫切需要解决这方面问题。 기록해야 할 문서의 양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록 매체가 필요해졌다. 학문 분야에서도 새로운 서사 매체를 요구했다. 在秦始皇焚书坑儒之后，进入了汉代。汉代是一个非常强大的一个时代，所以说在汉代呢，就流行了一种写作的热风。人们呢非常希望能找回已经消失的儒家的思想，以及消失的一些文献这方面的竹简简说，把它重新复原。因此，他就重新兴盛了一个从学习文献的一门科学，这就是训诂学。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기록 매체가 절실했던 시기, 체륜이 만든 종이는 이런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킨 일대 혁신이었다. 산시성 남부에 위치한 양센. 이 지역은 체륜이 종이를 만든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땅을 하사받은 곳이다. 종이 제조 이후에도 체륜은 원료와 설비 개선에 힘을 쏟았다. 체륜은 자신을 지원했던 궁중 세력의 권력 암투에 휘말려 59의 나이로 자살하는데 이때까지도 제지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 박물관에는 체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제지 유물이 남아있다. 한나라 시대에 사용됐다는 돌절구. 종이 원료인 나무 껍질을 찢는 기구로 체륜과 동시대의 제지 장인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륜 이후 양센 지역은 이 일대 제지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제지 장인이 8천여 명에 달했다. 사당 한쪽으로 체륜 당시의 제지 작업장을 마련해 놓았다. 마밍죄이 씨는 이곳 양센 지역에서 8대째 종이를 만들어 왔다. 종이를 뜬 지 언 60년. 마밍죄이 씨는 전통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인 중 한 사람이다.
这就是那购付期，从这个原料是加工炒成纸。 체류는 꾸지나무라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원료로 종이를 만들었다. 식물 섬유의 활용이라는 이런 업적은 대량 생산의 길을 터놓았다. 啊，这都是皮子，这是炒黑的叫皮子，炒白的叫瓤，一加工就成了白的，白叫瓤，黑叫皮子。 체륜이 활동하던 한나라 시대인 어떤 과정을 거쳐 종이를 만들었을까? 먼저 마나 꾸지나무 껍질을 물에 불린 뒤 외피를 제거했다. 그런 다음 지금과 같이 물에 씻는 방식으로 불순물을 없앤다. 원료를 석회즙에 담가 삶아내는 과정. 체륜 당시 이 작업이 시도되면서 종이 질이 개선됐다. 이어 돌절구로 원료를 찢는데 후대인 디딜방아나 물레방아를 사용했다. 원료의 섬유가 풀어지면 여기에 물을 섞어 부유액 상태인 지료액을 만든다. 종이를 뜨기 전에 이 지료액을 수시로 저어 농도와 밀도를 균일하게 맞춰야 한다. 체륜 당시는 섬유 간의 결합력이 낮아 여러 번 떠서 종이 두께를 조절했다. 후대인 섬유 사이의 결합력을 높여주는 활수라는 식물액을 첨가해 좀 더 치밀한 종이를 만들 수 있었다. 菜园呢，常人讲，在这呢，它的含规不是再规家这是净血，一般是12个月，常常也12个月，按13个月，按吞净菜园叶，按吞净，其他吞不净，就草籽地方是净。 초기 종이 제작은 크게 11가지 공정을 거쳤다. 삶고 찢고 발을 이용해 종이를 뜨는 과정마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는 과학 원리가 담겨졌다. 종이 제작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작업의 연속이다. 들이는 정성과 미세한 손놀림 차이에도 종이의 질이 달라진다. 종이에 담긴 이러한 지혜는 시대를 담고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근래 들어 전통 종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국제제지학술회의에서는 종이가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앞으로의 종이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跟贝叶经的颜色非常接近。造纸的技术发展到今天，甭管多先进，但是它的原理仍然呢是用蔡伦当时发明造纸术的一些工艺过程。 그런데 체륜 이전에 종이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기원 전에 이미 마로 만든 종이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전통 제지 기술을 연구해온 반지싱 박사는 고대 유적 발굴 시 함께 출토된 유물을 기원전 종이의 근거로 내세운다. 都是麻纸，根据出土地点不同的，我们命名了。比如说灞桥纸，它是在陕西西安的灞桥那个地方出土的，所以叫灞桥纸。那是汉武帝时代的，经过化验呐，是经过目睹啊，经过手感，经过一看，那都是纸。 那年代都很早。 조사 결과 파교제는 식물 섬유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를 종이를 구성하는 식물 섬유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파악했다. 시안의 외곽지대에 속하는 반포지. 이곳 바해 강변에서 파교지가 발굴됐다. 파교 공사 도중 기원전 1, 2세기 무렵에 고분이 나왔는데 출토품 가운데 종이로 보이는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파교지와 같이 체륜 이전의 종이가 있었다면 이러한 종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 바해 강변 일대에는 기원전 고대 사회 시절 표모들이 많았다고 한다. 표모는 옷감을 마련하던 안악으로 강가에서 작업할 때가 많았다. 이들은 누에고치나 여기서 뽑은 풀솜을 물에 적셔 두드려 표백 작업을 했다. 이때 찐득한 섬유소가 나오고 건조되면 얇은 조각이 된다. 섬유 성분을 가진 물질을 유연하게 해 천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 과정이 종이 제조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后来就是用后来人们就考虑啊，从这个漂絮过程中啊，就考虑到是不是可以用麻，也是用这个办法啊，用敲打的办法来造纸。 파교지 외에도 기원전의 종이로 추정되는 여러 사료가 발견됐다. 지도가 그려진 천수박마 탄지는 그 명확한 용도가 종이의 근거로 제시됐다. 마 성분으로 이루어진 금관지 또한 체륜 이전의 종이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천 조각이 세월을 거치면서 종이 상태의 섬유로 변했다는 것이다. 它呢，实际上是一个原纤维。那么那个芭蕉纸呢，它纤维一个根据就是它这个纤维啊没有经过造纸工艺必要的切断、必要的揪捣，也没有经过焯造这样的一些过程，所以呢，它不能够是纸，它是个薄片儿。 植物纤维啊就有这个特性，它经过跟水结合以后啊，它就会有互相结成片儿的这种结成团的这种性质。 체륜이 실제 사용 가능한 종이, 기록용 종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시대에 와서야 그리고 그의 종이로 인해 이후에 종이 문화가 그 영광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옛 도시 루어양을 찾는다. 중국 문명의 시원인 황허가 도심을 감싸는 루어양. 이곳은 체륜이 활동하던 한나라 시대의 도읍지였다. 기원전 11세기 주나라가 도읍을 정한 이래 루어양은 여러 왕조의 수도로 번영을 누려왔다. 루어양은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과거 루어양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화려하게 꼽힌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체륜이 종이를 만들어 보급한 최초의 도시였다. 2세기 초반 루어양 성내에는 황실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제지 공장이 들어선다. 제지 장인이 늘어나고 원료를 조달하는 기술자와 상인이 드나든다. 제지 공장 주변으로 주민이 유입되고 종이 생산이 당시 수공업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간다. 종이 보급이 용이해지고 종이의 쓰임새가 확산돼 간다. 3세기 후반 루어양은 종이 문화가 형성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된다. 이 시기 루어양에는 한 무명 문인이 등장해 문화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하급 관리의 자제에 눌변이었던 문인 좌사. 그는 10년 동안의 각고 끝에 삼국시대의 각 도읍의 문물을 묘사한 글 삼도글을 완성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인물의 것이니 술독에나 버리자며 좌사를 조롱한다.
작품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니 당시 문단의 최고 권위자가 좌사의 글을 격찬하고 나선다. 그제야 문인과 귀족들이 앞다투어 삼도부를 종이에 베끼기 시작한다. 당시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이 일로 로양에서 종이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종이값이 치솟는다. 책이 호평을 받아 잘 팔린다는 뜻의 로양직위, 곧 낙양직위란 말이 이 일화에서 유래했다. 낙양직위 이야기는 이 시기에 이미 종이의 민간 유통이 활발해졌음을 말해준다. 종이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它只是造纸术发明了，但是呢，印刷术还没有出现，所以呢，大家还必须用这个手工去抄写啊，这么一种情况的下啊，那么出现了一个很有趣的一种文化现象，它也反映了呢，这个纸啊，它的发明啊，对于这个文化的普及啊，那么确实是有很好的一个推动的一个效果。 하지만 체륜이 종이를 만든 뒤에 곧바로 널리 쓰이진 않았다. 간독과 종이가 함께 쓰인 300여 년 동안의 이행기를 거치는데 이 시기는 중국 사회의 혼란기이기도 했다. 간웅과 영웅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조조. 한나라 말 전란기에 그의 또 다른 면모를 알려주는 일화가 전해온다. 조조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문인인 채옹의 글을 기록하게 해 후대에 전한다. 2세기 말 절세 미인이자 시문에 능했던 채옹의 딸 채염은 흉노에 납치돼 그곳에서 가정을 꾸린다. 그리고 12년 뒤 그녀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조조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채염은 이때 자신의 포로 생활과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적는다.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는 고금곡 호가 18번이다. 귀국 후 채염은 조조의 부탁으로 붙인 채옹의 글을 종이에 기록하게 된다. 채옹의 글과 소장 서적은 전란으로 상당 부분 소실된 상태였다. 전란의 시기에도 글과 지식을 담아 전하려는 기록 작업은 끊이지 않았다. 채염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질이 부드러우며 색깔이 선명한 명품 종이가 등장하는데 이 좌백지는 문인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졌을 정도다. 4세기엔 또 하나의 명품 종이가 문화계의 관심을 모은다. 표저지로 알려진 이 종이는 방충 효과를 가진 염색지였다. 도가서 포박자의 저자로 알려진 가롱이 이 염색 종이를 만들어 보급했다. 이 시기엔 뽕나무와 등나무가 원료로 사용되면서 종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 제지기술의 태동기에서 이제 제지기술의 발전기로 넘어온 것이다. 종이의 질이 좋아지면서 문화예술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서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서예는 예술이자 고도의 지적 작업으로 평가받아왔다. 4세기에 활동한 왕희진은 해서와 행서, 초서를 완성한 서예의 성인으로 불린다. 왕희지 이후 중국의 서예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딱딱한 간독과 달리 먹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종이의 표현력은
서예를 예술의 장르로 확고하게 올려놓았다. 那么到纸的发明以后，由于纸的发明而导致就是书写材料就是量很大了，所以各种书法文字的这个种类也很多了，文字也很美观了，也很漂亮了，直接促进了这个文字的这个发展。 훌륭한 필체를 갖추는 것은 문인과 귀족들의 염원이었다. 마음을 표현하고 피루이를 담기 위한 더 매끄럽고 질 좋은 종이. 제지술은 필요에 의해서 급속히 발달되고 종이는 점차 그 사용처를 넓혀갔다. 간독을 금하노라. 황제가 명을 내렸다. 5세기 초 1300년 동안 지속된 간독의 시대가 마침내 종언을 고한다. 문서 행정에서 간독이 사라진다. 체륜이 종이를 만든 지 300년, 종이가 기록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정치와 사회, 사상과 문화, 모든 면에서 변화가 뒤따른다. 이제 종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장 지역의 제지마을 금화촌. 양전효 장인은 오늘도 사당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12대째 이어온 일이다. 在祭拜我们的祖宗，你看，我们的祖宗，还有这个蔡林。 체륜과 제지 장인이었던 조상에게 기원을 하고 땅과 묻 생명, 천지 자연에도 경의를 표한다. 나무와 물, 거기에 더한 장인의 정성. 그렇게 종이는 신성한 것이라고 대대로 이곳 사람들은 믿어왔다. 가장 질 좋은 종이를 마음으로 태워올린다. 장인의 아들과 함께 종이뜰 채비를 서두른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기술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 고단한 작업을 이어왔다. 2000년을 이어온 종이 제작의 맥. 장인은 이 작업이 내일도 멈추지 않으리란 사실을 믿고 있다.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기록 매체를 찾아 긴 여정을 달려왔다. 그 길에서 마침내 종이를 만났고 인류 여정의 찬란한 유산, 종이의 시대가 거듭되면서 이제 문명은 새롭게 열려간다.